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성공이란 게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면 유명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공이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놓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게 뭘까요? 자신의 건강도 해칠 수 있고 또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뒤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버기 불러줍니다. 성공시대.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성공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다른 분들이 성공은 약간 뭐 사회에서 얘기하는 이전에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 다 인정하는 약간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네. 사회적 지위가 있고 예. 또 뭐 부를 창출하든지 예. 그러니까 이런 성공을 항상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네. 항상 웃음이 있고 자기 뭐 큰일 안 하는데 삶의 만족도가 높은 맞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인생 삶의 성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은 더 부러워요. 네. 제 마음속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 근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거의 한 40대 중후반 50대 되면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젊은 시간 동안에 너무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니면 그 주변 사람 때문에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시간이 성공이 아닐까. 그러니까 네. 나이가 먹어도 잘 웃는 사람. 네네. 그리고 또 보면 자기 일이 사실 일은 변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일하다 보면 귀찮기도 하고 하는데 일을 하면서 힘들지만 또 그거를 즐기는 사람. 네. 그리고 대인 관계가 네. 상대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또 혼자 있는 시간도 잘 확보한 그렇죠. 나는 그런 분들 보면 가까이 가서 이 성공담 그분은 성공이라 생각 안 하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습니다. 싶죠. 네. 예. 근데 성공 때문에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오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끔은 걱정되는 게 우리 동포분들을 봐도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많죠. 사실 저희 이제 그 주위도 보면 네.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됐는데 암 발견됐다. 근데 사실 그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참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아픈데 네. 뭐 괜찮겠지 이러면 예. 아직 젊은데. 근데 이분들 대부분 보면 목표 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할 수 있는 것도 이 사람은 하루 안에 이틀 안에 완성을 했는데 근데 이게 연속이 되는 거죠. 이 얘기하다 그렇죠. 보니까 갑자기 내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떻게 보면 목표 의식이 강하면 계속 본인이 이제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모든 게 뒤로 예를 들어서 내 건강도 뒤로 내 가족도 뒤로 그러니까요. 그죠 내 아이 어떤 요구도 뒤로 그게 그다음 나는 아예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동포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남자분들. 거의 다 뭐 동포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건 가족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성공은 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 네. 이 돈을 모아서 아이의 어떤 교육을 뒷바라지한다. 그게 이제 성공인데 그 성공 안에 나는 없어요. 나는 희생이야. 네. 예. 성공의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새해가 되면 아무래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시고 네. 내 건강,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그런 분들을 성공의 모델로 삼고 저도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젊을 때는 뭔가 하기 시작하면
뭐 그냥 끝나야 일이 맞아요. 멈춤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시기가 기회다. 네. 그리고 이걸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 이거를 선배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이거만 버티면 되겠다.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바쁜 사람은 계속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의 계획을 네. 너무 많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약간 여유를 가지고 나도 내려놓고 네. 좀 그렇게 살까 하는데 잘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조금 속도를 늦추면 주변의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앞만 보고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네. 그런 삶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아시는 네. 분이 전국 단위로 컨설팅을 다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한 농촌이나 정말 산골짜기 빼고는 다 가봤대요. 네. 그런데 기억이 안 난대요. 왜냐? 아. 그 내가 가는 목표지만 딱 생각 정신없이 시간을 맞추고 가다 보니까 네. 식사도 원래는 그 지역 가면 그 지역에 뭐 특색 있으니까 맛집도 가고 이래야 네네. 되는데 휴게소에서 다 아. 시간 효율을 따져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살지? 다른 사람 봤을 때 내 삶은 굉장히 성공적인데 내 삶의 질이 네. 생각보다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강산, 아름다운 예. 이 나라의 거를 많이 못 본 건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과연 성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동표 여러분께서도 빨리빨리가 아니라 조금은 천천히 삶의 여유를 갖고 365일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문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이란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아우 자기야 메주콩이 다 익었어요. 빨리 서두르세요. 빨리. 저녁 무렵 내가 습관대로 초겨울의 영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걷기 운동을 끝마치고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아내가 반겨주며 재촉한다. 매년 음력 10월부터 정월 때까지는 우리 민족이 전통 음식인 장을 만들기 위하여 메주를 쓰는 계절이다. 몇 년 전 아파트로 이사 왔지만 해마다 어김없이 이때면 아내는 잊지 않고 고압 가마에 메주콩을 삶아 놓는다.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메주콩을 익혀 놓으면 아내는 그것을 둥글둥글 다듬고 또 다듬어 고운 메주 덩어리를 만든다. 어머니는 건기가 든 메주 덩어리를 새끼로 묶어서 한 달간 푸니 걸대에서 띄운다. 그러면 메주의 겉은 뽀얗고 속은 감실감실해진다. 다시 메주 덩이를 잘게 쪼개어 3, 4일간 햇볕 조임을 시키고 항아리에 넣고 장발을 세워 20여일간 물에 담긴다. 여기에서 우러나온 검스레한 물을 받아서 달이면 토간장이 되고 남은 푹 퍼진 메주를 보드랍게 부시고 소금을 치면서 장독에 넣은 후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두면 장이 불그스레 익어가며 제맛이 난다. 한평생 농사일로 뼈가 굳어온 어머니는 노년에 우리 생활의 보탬을 주시겠다고 지체 장애자인 고령의 몸으로 기어이 장을 퍼담아 들고 농부 산물시장에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당시 식구들은 나이 낮은 노인 몇 푼에 얽매여 살았으니 말이다. 세 자식이 공부 뒷바라지에 팽이처럼 돌아치는 일상임에도 생활은 늘 기구한 형편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어머니는 된장 장사를 하시면서 푼돈을 모아 낸낸 생인 새 송군들을 모자라는 젖을 우유를 사서 먹이고 배를 골치 않게 했다. 나의 세 자식이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 용돈도 어머니가 대주며 도와주셨으니 어머니 된장은 우리 생활의 버팀목이 되었다. 어머니 장소는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업하고 있으며 작은 손자는 세 가족이 한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거주하고 남방 안장 공전 책임자 기술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두 며느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위챗으로 시어머니께서 어머니 된장을 담그는 법을 배워서 한 해에 어머니 된장을 푼이 담그어 몇 년씩 먹으며 가족의 건강을 챙겨주고 있다. 우리 한민족 고유의 음식 문화가 조선족 사회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현실에서 김치,
된장, 고추장 등 비법을 뼛속까지 녹아들이는 가정주부의 처사가 얼마나 장하며 기특하고 대견스러운가. 정말 우리 백이민족의 미량 풍속을 대물림으로 물려받은 효부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우리 민족 식탁이 턱주대감 토장, 어머니 정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내의 손끝에서 구수하게 풍기는 된장 향기를 매일 실감하며 나는 오늘도 조용히 어머니를 절절히 그린다. 네. 최문 씨에게는 정말 어머니의 된장은 특별한 된장이네요. 네. 이거 장사를 하셔가지고 손자들에게까지 그러니까요. 예, 용돈도 주시고 뒷바라지도 해 주셨으니까 이게 어머니의 된장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정말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예. 글 중에 어머니 된장은 우리 생활이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사실 어릴 때 된장은 그 식사에서 항상 뭐 꼭 올라와야 되는. 그렇죠. 특별히 저희 집 같은 네. 경우에는 된장국도 된장국이지만 된장에다가 그 고추를 이게 쪄서 먹는 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끼니마다 된장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된장을 네. 그냥 뭐 오이 찍어 먹어도 맛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된장은 그냥 맛있는 건강식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활이 버팀목이 되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예. 너무 막 감동되기도 하고. 예. 네. 특히 또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장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시고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며느리들이 다 된장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닌 게 그렇죠. 나중에는 처음엔 배울 수 있는 나중에는 뭐 자기가 만드는 것보다 시장에서 파는 게 어떻게 보면 손도 덜 가지만 더 네. 저렴할 수가 있거든요.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데 이걸 다 배워서 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민족의 문화를 그렇게 사랑하고 네. 어머니에 대한 효도심도 그 그렇죠. 어머니가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된장을 거의 다 사 먹기 때문에 맞아요. 집집마다 된장찌개 맛이 거의 똑같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네. 집집마다 김치랑 된장이 맛이 달랐어요. 근데 그렇죠. 그것도 얘기하면 얘기거리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럼요. 어떻게 보면 가문의 어떤 그 중요한 유산처럼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지금은 정말 이 집 가도 맛이 비슷하고 그렇죠. 예, 저 집 가도 네. 뭔가 비슷하고 근데 아파트에서는 특히 그 된장, 고추장 담아 먹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메주콩을 그 하는 동안은 정말 냄새가 그렇습니다.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물론 이제 옆집의 주민들이 이렇게 뭐 피해를 안 주면서 정말 감수 잘 했다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제가 약간 부끄럽네요. 저 어릴 때 그 냄새가 한 몇 달씩 제 방에 있잖아요. 달아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문장을 쭉 읽는 순간 이게 민족 문화이고 네. 어머니 정성이고 사랑인데 내 방에 달아놨으면 저쪽 방에 달아놨다 나 이런 적도 있는데 서로 자기 방에 싫다고 했던. 왜냐하면 하루 이틀 아니라 정말 네. 썩는 동안은 한참 매달아 놔야 되잖아요. 한참 매달아놓고 내 옷에서 거의 다 맨날 된장 맛이 나죠. 예. 근데 중국 동포들은 이렇게 된장 직접 담가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어릴 때는 이거는 필수인 것 같았습니다. 김치 담고 된장하고 네. 고추 그리고 어머님들이 만나면 요즘은 뭐 교육적인 얘기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게 집이 옆에 집에 분들이 앉으면 우리 다 들리거든요. 네. 항상 먹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봤더니 장이 잘 나왔다. 그럼 또 어쩐 집에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치 여기 잘 담그는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혜를 네. 모으면 또 더 뭔가 이렇게 보완되고 그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모이면 엉뚱한 사회 문제 물론 사회 문제 중요하지만 네. 음식 관련 얘기를 정말 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된장을 한꺼번에 모여서 담가가지고 맞아요. 동마다 이름을 써붙여 놓고 갖다 먹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라도 얼마나 너무 다행입니까? 좋은데요, 그거? 네. 동네에서 장을 잘 담그는 장인들이 나오면 네. 저는 기꺼이 가서 옆에서 하면서 내 것도 하나 한덕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직접 담근 된장이 훨씬 맛있습니다. 아유, 물론 뭐 파는 것도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팔겠지만 확실히 네. 파는 거가 이렇게 생각이
엄마의 그런 누구지 어머님 담궜다 하면 그날 된장국은 네, 내가 더 끓여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아유 된장 담갔다, 고추장 담갔다 하면서 조금씩 담아주면 너무 감사한 선물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 선물이 정성이 담긴 선물이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받았던 자체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 있을까. 예. 그게 감동이에요. 네, 집집마다 올해는 좀 마리는 된장 향기가 많이 풍겼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금잔디가 노래합니다. 엄마의 노래.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방준석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첫 가족 여행이란 글인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나는 들뜬 심정으로 학원으로 갔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8년 만에 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빠랑 엄마와 함께 처음으로 몽두미에 온천 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것이다. 오전에 학원 공부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이미 떠날 준비를 다 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1시쯤 미리 예약한 차를 타고 40분가량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층집이 촘촘히 들어선 도시에 갇혀 있다가 수림이 울창한 산에 오니까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나는 차에서 내리기 바쁘게 빨리 온천에 가자고 졸랐다. 엄마는 웃으면서 먼저 카운터로 가서 주숙 수속을 했다. 방 카드를 가지고 4층 호텔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정리하고 수영복을 바꿔 입고 온천으로 향했다. 1000m 깊이의 지하수로 만들어진 온천은 질병 예방, 미용 효과를 주는 양생의 곳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엄마가 말씀을 해주셨다. 내 또래 친구들이 몇이 있었는데 금세 친해져서 원 모양으로 둘러싸서 붙잡기, 물밑 수영하기 등 놀이를 즐겁게 했다. 수영 선수처럼 멋지게 수영하는 아빠를 보고 나는 놀랐다. 풍덩하고 물에 뛰어드는 아빠가 영화배우처럼 멋졌다. 밖에 온천으로 나가는 물밑 통로를 건너는데 나는 숨 쉴 줄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자 아빠가 차근차근 알려주며 시범을 보여주셨다. 2번을 통과하자 3번째는 식은 죽 먹기로 혼자 해낼 수 있었다. 아빠는 수영 요령도 알려주시고 앞으로 시간 있으면 함께 수영을 즐기자고 약속까지 해주셨다. 아싸, 금년에는 꼭 수영을 배워야지. 이렇게 신나게 4시간 반을 놀고 지쳐서 방으로 돌아왔고 김밥에 라면까지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후딱 먹어버렸다. 아하, 완전 꿀맛. 먹고 나니까 눈꺼풀이 내려와서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에 2층에 있는 뷔페에서 아침을 먹고 날듯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비록 짧은 1박 2일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첫 여행이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아, 겨울에 온천 여행 좋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짧은 1박 2일에 이 수영 배우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물 무서운 그렇죠. 사람은 물에 들어가는 네.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인데 네. 뭐 2번, 3번 통과하니까 예, 10은 예. 먹기를 혼자 해낼 수 있다. 예. 짧은 1박 2일 아니라 정말 많은 걸 얻은 그러니까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즐거움 그리고 또 아빠가 정말 멋진 네. 분이란 걸 영화 배우처럼 멋있다. 그렇죠. 요즘은 사실 10대 남자애들을 3학년만 돼도 아빠 엄마 같이 안 놀려고 하거든요. 자기 친구가 더 재밌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엄마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 시기가 점점 오게 되는데 네. 지금 이 글 보면서 나 혼자도 막 같이 흥이 나는 거예요. 예, 특히 또 아빠가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8년 만에 네. 예, 첫 가족 여행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준석이가 얼마나 즐거웠을까. 8년이면 사실 네. 아이가 어렸을 때 아마 그렇죠. 이제 아빠를 기억할 요 나이에 헤어져가지고 네. 그거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리고 아빠도 계속 이제 10살 아이라고 생각 안 하고 네. 정말 2살 때 그 모습 그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정말 많이 사랑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가족 여행들을 참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동포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제가 연길에 들어갔더니 네. 정말 놀이시설이랑 가족분들이 나들이 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아, 그리고 네. 연길이 갑자기 이제 유명한 곳으로 이제 알려지니까 전국 각지에서 가족 단위로 네, 연길로 이제 많이 놀러 와서 오시는구나. 제일 맛있는 밥도 먹고 네. 영상도 찍고 한복도 체험해보고 하면서 연길도 이렇게 온천이 있으니까 거기에 네. 가보고 지금은 이외로 가족 단위로 막 움직이는 사람 많습니다. 네. 가족 여행이라는 게 특히 그 어린이들 방학 때는 한 번쯤은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가족 여행도 중요하지만 가족끼리 주말에 어디 가는 거를 사실 익숙되어 있으면 너무 네. 좋지 않을까. 저는 애가 조금 크니까 이제 주말 되면 저보다 더 바빠서 가족 뭘 같이 계획하기 쉽지 않네요. 어릴 때 많이 맞습니다. 하세요. 네, 어릴 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어지고 부모와의 어떤 정도 좀 돈독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 네. 습관돼서 어른돼도 계속 항상 같이 가는 네 그런 좋은 가정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화가 불러주는 To My Family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출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Dedicated to my family. Who's my lifetime? Friends. And also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알마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세대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전달을 하고 또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보제도 지원됐다는 흐뭇한 소식이 있네요. 네,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상무위원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KTNG 카자흐스탄 법인은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로부터 추천받은 차세대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유라시아 생산 혁신 거점 마련을 위한 카자흐스탄 신공장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는 KTNG 카자흐스탄 법인은요.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카자흐스탄 신공항은 유라시아 시장을 아우르는 글로벌 핵심 생산 허브로 그룹 미래 비전인 글로벌 톱티어 실현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기초로 글로벌 사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을 다할 뿐 아니라 11만여 명의
고려인 동포 사회와도 동행하는 KTNG가 되기 위해 차세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알마티 고려문화원은 무궁화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에 지원금 2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지원금은요, 한국 교육에 필요한 교보제와 컴퓨터를 사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문화원 측은 밝혔습니다. 네. 고려문화원의 원장님이 김상욱 통신원 아니십니까? 좋은 일 하셨네요. 예. 카자흐스탄의 재즈 거장 한 야콥 선생 추모 음악회도 열렸다면서요? 고려인 음악가 한 야콥 선생을 추모하는 음악회가 최근 쿨리아시 바이세트가 음악학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고인과 함께 음악 작업을 쭉 해왔던 카자흐스탄 전통 민속 오케스트라 다즈겐사즈와 청소년 악단 빅뱅 그리고 고인의 지인들이 함께 꾸몄는데요. 공훈예술인 김나기 선생 그리고 문공자 베냐민 등 평소에 고인과 함께 일했던 고려극장의 우월로 단원들과 그리고 재즈 음악 동료 그리고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그 재즈 음악인 한 야콥에 대한 책이 이날 출판되어서 참석한 이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표적인 고려인 음악가인 한 야콥 선생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선 먼저 한 야콥 선생은 이제 2년 전에 코로나19로 안타깝게 네. 달리하셨는데요. 카자흐스탄 재즈의 거장이라고 불립니다. 야콥 선생은 카자흐스탄 침켄트의 고려인 꼬르주에서 태어났고요. 세계 재즈 인백과 사전에 올라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침켄트 음악학교 그리고 침켄트 사범대학에서 트럼본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네. 원래 야콥 선생은요,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려고 했는데 그가 재즈로 눈을 돌린 거는 대학 시절 극장에서 상영한 미국 영화를 보면서부터였다고 하는데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는요, 야콥 선생은 고려극장에 이제 입당을 해서 상임 지휘자로 활동을 했고요. 그럼 이때 이제 아리랑 앙상블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소련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북한 음악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음악 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할린 순회 공연 때 라디오를 통해서 KBS 한민족 방송을 듣고 네. 이후 자신의 음악에 이렇게 접목을 지켜오신 분입니다. 그는 흥겨우면서도 슬프고 밝으면서도 우울함을 내재한 재즈와 우리의 그 아리랑은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잘 통한다라고 하면서 아리랑과 재즈는 죽을 때까지 함께할 친구 같은 음악이라고 평소 말을 해왔었습니다. 재즈 곡을 애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2006년에는 프로재즈라는 재즈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재즈뿐 아니라 민족음악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서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공훈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서 사할린 동포 사회에서도 아주 다양한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다면서요? 새해를 맞아서 여러 기관과 사회단체들이 자원봉사 행사를 비롯해 아동과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할린 환인 동포 단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가사카 환인제가 운영하는 노인정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팥죽을 직접 일세 어르신들이 만들어 놓았다고 가사카 환인제 박창순 부회장이 전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새로 설립된 사할린 환인 연합회 임원들과 청년부가 여성 사할린 도시에 거주하는
8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칠가구를 찾아 팥죽과 새해 선물을 전달하고 식품과 함께 흰 지구촌 동포연대에서 제작한 2024년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도 전달했습니다. 네.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이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떤 행사를 소개해 주시겠다고요? 또 최근 사할린 한인 윤사할린 표시 한인회 임원들이 윤사할린 군병원의 행사를 찾아 새해 선물을 전했습니다. 이날 군병원 원장 남기빨리 임무경 중령은 병원 의료진 및 직원 일부에게 사할린 주 75주년 기념 공로 명례 훈장을 수여했는데 수혜자 중 동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날 여러 기관들과 사회단체들이 병원의 의료진들에게 새해 선물을 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사할린에서는 새해를 맞아서 여러 기관 또 사회단체들이 아동과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쿠로사코프 한인회가 운영하는 노인정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점심상을 차려서 팥죽을 대접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새로 설립된 사할린 한인연합회의 임원들, 청년부는 유즈노 사할린스크시에 거주하는 85세 이상 어르신들 7가구를 찾아서 팥죽과 새해 선물을 전달하고요. 또 이 선물과 함께 지구촌 동포연대에서 제작한 2024년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한인회 임원들이 유즈노 사할린스크 군병원을 찾아서 입원한 군인들을 위해서 80여 개 선물 세트를 전달했다고 하네요. 이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도 전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기쁜 마음이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집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여보, 어디 아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 그 감기 기운이 좀 있나? 아니, 불을 확 좀 열어놓지. 방 왜 이렇게 차? 그런가? 잠깐만, 이거 꺼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거 불 갈아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어쩐지 그래서 방에 그렇게 차갑구나. 불 꺼진 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깜빡했어. 참,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이거 가는 걸 깜빡하면 어떡해요? 이 추운데 어떻게 자려고. 내가 갈게. 됐어. 앉아. 감기 기운 있는데 찬바람 쐬면 안 되잖아요. 당신 옷도 못 갈아입었고. 그러니까. 안 꺼졌어야 되는데. 이거 불 괜찮아? 다행히 아직 안 꺼졌네요. 다행이다. 이제 이거 불 확 열어놨으니까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좀만 기다려. 근데 이거 불보다 당신 마음이 더 따뜻하네. 됐으니까 감기나 얼른 나아요. 남편이 이것 불 가는 걸 깜빡했는데 아내가 이것 불을 갈아줬네요. 그러게요. 추운 겨울에 이것 불 꺼뜨리면 온 가족이 큰일 납니다. 그럼요. 이것은 석탄가루를 버무려서 만든 원통형의 고체 연료를 말합니다. 잘 타게 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통하는 구멍을 뚫어서 구멍탄이라고도 합니다. 구멍 수에 따라 9공탄, 19공탄, 32공탄으로도 불리는데요. 보통 가정에서 쓰는 이것의 구멍은 22개입니다. 네, 가정에서 쓰는 이것의 무게가 보통 3.65kg인데요. 365, 36.5도, 이 사람의 체온과 같죠? 이것은 화력이 강하면서도 오래 타고 다루기가 쉽게 경제성 또한 높아서 1950년대 이후 가정집의 난방용으로 널리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쌀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는데요.
겨울이 시작되면 김장을 하고 이것을 드리면서 월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대가 높은 곳에서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리어카에다 이것을 싣고 나르거나 지게로 지고 나르기도 했습니다. 네,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이나 학교, 사무실 등에서도 난방이나 연료로 이것을 썼는데요. 학교나 사무실에서는 이것을 난로에 넣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석탄 가루를 버무려서 만든 원통형의 고체 연료를 말합니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 연료로 쌀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생활 필수품으로 꼽혀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연탄, 2번, 연어, 흐르는 강물, 3번. 김연자.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예전에는 이것을 뗐습니다. 겨울이 시작이 되면은 이것을 가득 들여놓으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초겨울이 되면은 집집마다 이것을 드리느라 분주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한 집에서는 몇 장씩 이것을 사다가 쓰기도 했는데요. 이것 한두 장이면 한겨울 하룻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끼 저녁 식사, 또 따뜻한 아랫목을 덮이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구마를 구워 먹기도 했는데요. 그 맛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는 아직도 혹시 이것을 떼는 곳도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이것이나 또 겨울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면은 행복우체통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보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으로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올겨울 정말 많이 춥습니다. 그러게요. 광주는 서울보다는 조금 덜 춥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서울보다는 늘 덜 춥고요. 대신에 네. 눈은 더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요. 눈이 예, 꽤 많이 내렸습니다. 전번 12월에도 네. 그 춥고 했을 때 서울보다는 덜 추웠지만 눈은 훨씬 더 많이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한글 문학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한글 문학, 특히 고려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려인 한글 문학이라면 뭐 이건 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정의입니다. 옛소련 지역에 사는 우리 후손들, 그러니까 스스로 고려인이라 부른 우리 한민족, 우리 고려인들이 모국어인 우리 한국어로 표현하는 이 문학을 한글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야 뭐 사전적인 정의라 별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게 이제 고려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는 한글 문학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려인은 사실은 디아스포라의 전형이죠. 다른 지역 그 고려인들 이주민과는 달리 고려인은 가장 먼저 1863년부터 이렇게 이주해서 이주한 역사도 가장 오래되고 또 연해주에서 집거에 살다가 혹독한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서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집단 강제 이주돼서 뿔뿔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모국어를 이렇게 계승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거의 한 세기 가까이, 아직 한 세기는 안 됐습니다만은 모국어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 선각자들이 끊임없이 모국어로 우리 문학 작품을 생산함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그래도 모국어를 잊지 않고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늘 뿌리의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선도해 왔다는 점에서 네. 이
고려인 한글 문학은 이 문학으로도 굉장히 의의가 깊지만은 우리 한민족 그 역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고려인들의 한글 문학을 이해를 하려면은 모국어 신문인 이 선봉, 지금의 고려일보 아닙니까? 선봉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선봉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창간이 됐나요? 예, 선봉은 이제 100년이 벌써 넘었네요. 작년에 100년이었으니까. 네. 1923년 3월 1일에 3.1 운동 4주년을 기념을 해서 맨 처음에 제호를 3월 1일이라고 이렇게 창간한 신문입니다. 예. 이 신문이 이제 4호부터 선봉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강제이주 이전까지 연해주에서 줄기차게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계속 발간을 해가지고 연해주 지역 고려인들에게 당시 가장 널리 읽힌 신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그 이전에도 다양한 신문들이 발행이 되고 있었고 또 그 동시에 다른 신문들도 발행이 됐지만은 네. 당시에 선봉신문처럼 대중적으로 널리 읽힌 신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문은 고려인들의 그 눈과 귀와 입이 돼가지고 연해주 고려인들의 소식뿐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역사적 사건도 수시로 이렇게 시시각각 보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한반도 소식을 잊지 않을 수 있게 해줬고 또 가장 널리 읽히면서 또 이 신문이 대중을 이렇게 계몽하는 데 앞장섰던 신문입니다. 그래서 네. 문맹률을 낮추고 또 이 한글 표기법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선각자들을 후원을 해가지고 어문학자들이 어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뭐랄까요, 우리 모국어 참호 이 맞춤법 통일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서 또 이 표기 체계도 확립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선봉신문이 했던 역할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선구적이고도 이 압도적인 그러한 이런 그 민족 문화를 이렇게 이끌어온 가장 대표적인 어떤 기관차였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그냥 신문에 대해서 선봉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앞서가지고 흥분돼가지고 네. 말이 빨라지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선봉이 레닌 기치의 전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레닌 기치는 엄밀하게 이 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1938년 5월 15일에 레닌 기치가 새로 창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강제 이주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강제 이주 이전 1937년 9월 12일에 선봉신문은 1644호를 내고 강제로 폐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선봉신문의 어떤 부장급들 지도자들은 모조리 체포됐고요. 그렇지만은 선봉신문의 일반 기자들 직공들은 무사히 이 강제이주 열차에 실려서 중앙아시아로 이주가 됐고 또 이주되면서 선봉신문에서 썼던 한글 활자와 활자 주조기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1년도 아니죠. 반년 동안 이 신문을 다시 살리려고 많은 선각자들이 노력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분도 계시고요. 예. 그 과정에서 선봉신문을 바탕으로 레닌기치라는 이름으로 복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선봉신문의 계승자가 레닌기치고 사실은 계승자일 뿐만 아니라 이 신문의 그 연속성을 가지는 신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예. 제호도 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 1일이라는 이름으로 창간이 됐고요. 네. 이게 4호부터 선봉으로 발간되다가 강제이주 직전인 1937년 9월 12일에 1644호를 내고 폐간이 되고 네. 또 1938년 5월 15일에 레닌 기치란 이름으로 복간이 됐다가 1991년 1월 1일에 다시 우리 이름을 이제는 사회가 이제는 뭐 감시체제도 아니니까 우리 이름을 되찾자 해서 고려일보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또 한 가지는 1938년 5월 15일에 창간됐을 당시에는 레닌 기치가 아니라 레닌의 기치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1951년에 들어와서 레닌 기치로
더 줄여가지고 이렇게 축약된 제호로 나오게 됐죠. 네. 선봉을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당시로 볼 때 굉장히 혁신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당시 선봉신문은 네. 연해주 고려인들에게도 혁신적인 신문이었고 우리 한민족 전체 이 신문 역사를 살펴봐도 대단히 혁신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한 가지 사실만 놓아도 이게 혁신적인데요. 선봉신문은 1925년 4월부터 우리 한민족, 우리 한반도와 해외를 통틀어서 한민족이 쓰는 이 편의 모국어 신문 중에서 최초로 가로쓰기를 도입했고요. 네. 사실은 가로쓰기를 도입했다는 것 자체도 혁신적인데, 예. 또 하나는 이 신문이 모국어, 이 네. 표기법, 철자법에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예. 우리 한반도에서는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 나오기 전까지는 표기 체계가 뭐 많이 다르진 않았지만 일괄되지 못했고 지역마다 또 쓰는 사람마다 달랐었는데 이 고려인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들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했었는데 그때 선봉신문이 앞장서서 어문학자들을 후원해가지고 맞춤법을 빨리 통일해라. 그래가지고 1930년에 이미 고려문전이란 이 맞춤법 통일안이 나와가지고 그 뒤로 사실상 이 선봉신문이 앞장서서 맞춤법 통일안 표기 체계를 확립해가지고 그게 거의 변경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고 앞장서서 새로운 것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고려인 한글 문학의 태동에 큰 역할을 했던 고려인 한글 신문 선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 해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